볼까요? 네, 이 경기는 이제 모처럼 리버풀도 마네 선수만 벤치에 앉고 베스트 멤버가 이제 다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베스트이긴 했지만 중요한 몇몇 핵심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던 경기였고요. 세밀한 패스 전개나 역습 이후의 공격 전환에 있어서 전반기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이제 지속이 됐던 리버풀이고요. 네. 첼시 또한 최근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13연승을 달리던 중반 때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요즘에 좀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됐었고 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 전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리버풀은 그래도 기존에 활용하는 압박, 전방 압박을 좀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고 첼시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 내용 자체가 좀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 밸런스를 중시한 채 효율적인 역습 위주의 경기 운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이 전방위적인 압박, 지금 베이널둠까지 해서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첼시가 걷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압박이 성공이 돼서 지금 조던 핸더슨부터 볼을 다시 쟁취를 해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역습을 통한 빠른 원터치 전개에 의한 슈팅 찬스까지 잡아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의 장점을 좀 잘 활용하지 못했고 첼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좀 많이 확보해 놓는 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밸런스 체제로 빨리 전환이 된다. 네, 그런 부분도 역시 리버풀이 좋은 공격 찬스를 많이 잡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요. 네, 압박을 뺏어내도 계속 밀리죠. 그래서 결국은 첼시의 이러한 존 프레싱 압박에 밀려서 다시 수비진이 완전히 갖춰진 상황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마팁까지 끌고 올라온 이러한 지공 상황에서도 최근에는 예전 같으면 이 앞선에 있는 이제 3명의 공격진들, 3톱이죠. 3톱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가까운 위치에서의 이 3자 패스, 트라이앵글 형태의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배후를 뚫는 장면들이 좋았을 때 리버풀이라면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지공시. 지금 보시면 피르미누 선수이죠? 네. 이 정도까지는 이 타이밍에서는 벌써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벌써 잡을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트라이앵글 형태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자체가 많이 저하돼 있다. 그만큼 선수들이 조금 지쳐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늦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결국은 횡적으로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공격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최근 현지에서도 리버풀의 문제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좀 다운이 된 결과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좀 단조로워졌어요. 그게 이제 리버풀의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장 의원님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골키퍼까지 밀려 들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뻥 찰 때 찬스들을 조금 잡습니다. 전반에요. 네, 여기서 랄라나가 원터치로 내주고 쿠티뉴 선수인데요. 그래서 혼자서 공을 네, 끌고 근데 쿠티뉴 갔죠.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한창 좋았을 때는 이런 찬스를 잘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본인이 볼 컨트롤 미스를 하면서 슈팅 찬스를 잃는 최근 쿠티뉴 선수의 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엽적인 장면이었고 오히려 첼시와 이 리버풀의 1차전 스탠포드 브리지와에서 있었던 첫 경기에서도 바이널둠 선수가 MVP였습니다. 근데 이날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 전체적으로는 이날 리버풀이 점유율을 잡고 전반전 운영을 계속했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널둠 선수는 항상 트라이앵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역할을 맡으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여기 그리고 수비 커버까지요. 지금은 아자르 선수를 잡으러 여기 와서 방해를 해줬고 자, 캉테 선수로부터 또 패스가 나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여기까지 들어와서 뒷공간이 뚫리는 그런 위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커버를 해줘서 수비를 성공하는. 그래서 이날은 바이널둠이 박스투박스 역할, 공격 가담뿐만 아니고 수비에서도 전반전부터 제일 좋은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점유율을 잡고 가더라도 수비 쪽에서 미스가 나오면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모처럼 선발 출장한 마팁 선수. 마팁 선수가 컨트롤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었고 그래서 위험 지역 패스 미스가 많았는데 지금도 바운드가 된 공 처리가 미숙했죠. 패스 미스가 됩니다. 네, 볼을 뺏기고 여기서 첼시가 찬스를 잡죠. 모제스 쪽으로 공간 연결이 되면서 슈팅까지 허용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도 마팁 선수 쪽으로 왔죠. 자, 마팁 선수 또 패스 미스입니다. 이날 마팁 선수가 뭔가 되질 않아요.
본인이 볼을 잡으면 위험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일방적으로 7대3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었던 점유율 흐름이 조금씩 첼시가 기회를 잡는 흐름으로도 가게 되는 그런 전반전 상황이고요. 후반전에도 이렇게 마팁 선수가 가서 볼 처리를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도 미스입니다. 그래서 첼시에게 볼을 뺏겨서 자, 오른쪽도 방향 전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실점이기를 또 초래했던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리버풀의 볼을 뺏겼을 때의 1차 압박, 1차 압박의 속도 템포가 한 템포에서 한 템포 반씩 느립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야 될 타이밍을 못 끊고 아슬아슬하게 볼이 방출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템포에서 압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압박과 2차 압박까지 허물어질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실점 공간을 그 위기를 이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1차 압박이 실패가 됐고 2차 압박이 들어오는데 2차 압박도 지금 뚫립니다. 밀러 선수 태클이 실패가 되면서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역습 템포를 내주게 되는데 물론 여기 수비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템포가 늦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내려와서 지역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력은 체력대로 써가면서 좀 효율성 없는 압박이 네. 되고 있다. 착잡해요? 네, 힘이 지금 좀 빠질 시기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아주 큰 폭의 전술 변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컨셉, 색깔의 변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에서 또 미스가 나와서요. 반칙. 네, 지금도 위험 지역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은 같지만 항상 자신들이 위기를 맞는 건 지금도 밀러 쪽 여기서 볼을 뺏겨서 이쪽으로 방출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자르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항상 자기네 지역에서 위험한 실수에 의해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리버풀입니다. 이제 보기 드문 장면이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데드볼 상황에서 바로 다비드 루이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슛도 또 잘 때렸어요. 네, 이 골이 들어갑니다. 네, 미뇰레 키퍼가 좀 방심한 부분도 있고요. 킥도 워낙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딴 데 보고 있죠. 네. 네, 미뇰레 키퍼가 공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데 키퍼는요. 딴 데 보는 거 보고 바로 지금 스프린트 들어가서 도약을 네, 했습니다. 정말 잘 차기도 잘 찬 것 잘 같아요. 찼어요. 네. 도움닫게 할 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슈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거는 50%는 미뇰레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리버풀의 집중력이 조금 느슨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먼저 실점을 하게 되는 리버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첼시는 지금 모제스 선수가 볼을 뺏고 바로 아자르 선수의 원터치 패스 리턴입니다. 첼시는 이제 좀 장점은 리버풀보다 역습을 할 때 빠른 직선적인 움직임과 또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나가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윌리안에게 원터치로 이어졌고 또 빠르게 아자르 선수의 움직임을 봤죠. 그리고 아자르 선수의 롤은 상대에 의해서 지연이 됐을 경우에 수비를 달고 다른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드리블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속도를 내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중심력 선수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플레이인데요. 첼시의 역습은 빠르게 모제스부터 탁 리턴 원터치 그리고 들어갔는데 리버풀의 역습을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리버풀은 마네 같은 전문 윙어가 없습니다. 이 윙포드에 렐라나 쿠티뉴, 피르미누인데요.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배우로 들어가는 스프린트를 뛰는 선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근 역습들을 보면 패스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해야 3번에서 4번 패스가 전개가 돼야 공간 연결이 되죠. 바로 한 방에 들어가서 공간을 때려 넣어서 경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습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네 선수도 빨리 복귀가 돼야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지금도 보면 역습 템포가 늦어요. 지금도 여기 그 두 선수가 배우로 뛸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여기서 있었습니다. 이 라인 쪽에서. 근데 성향 자체들이 이제 그러한 유형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역습 전개가 되지 못하고 결국 또 뒤로 이제 밀리죠. 상대 수비진은 또 다 갖춰집니다. 리버풀의 스쿼드에서의 저는 성향상 빠른 역습을 하기에도 조금 누수가 있다. 전체적인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 클롭 감독은 사실 경기 전에 첼시의 이른바 약점을 좀 알고 공략을 할 줄 알았는데요.